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온 후에 날이 쌀쌀해지고 있는 오후 시간 감기 조심하시길 빌리며 중국 마감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링입니다. 네. 자, 미국 시장은 또다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아주 기술자들이 폭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아시아권은 어제는 먼저 사전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힘이 없는 모습이네요. 좀 전체적으로 잠잠한 그렇죠. 네. 오늘 중국 본토랑 홍콩 모두 지수는 다 보합권에서 머무르면서 마감하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상해 종합지수 0.29% 상승, 심천 0.25% 하락, 창업한 지수 0.44% 하락, 과창 50지수 0.33% 하락, 항생지수 0.02% 상승, 항생테크 0.36% 하락. 네. 거의 다 강보합이나 약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국 증시의 거래 대금은 어제는 1.8조 위안, 오늘은 더 떨어져서 1.72조 위안.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주로 대내외적인 이슈도 있고 개별 종목 얘기도 있는데요. 대내적으로는 오늘 장중에 많이 언급된 게 중국이 사회 소매 판매 내수 시장을 반영하는 그 지표가 특히 하반기 7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든 그 내수 소비를 좀 진작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올 들어서서 2, 3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소비 促진 정책을 내세웠는데 그럼에도 아직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오후 장중에 국가 발개위를 비롯한 6개 부처에서 소비 촉진 관련 또 새로운 실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어제 오후 장중에 발표한 거지만 어제 중국 시황을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제 장중에는 계속해서 AI 관련 얘기가 많이 관심 받아서 요 장중에 발표된 소비 촉진 관련 정책이 조금 무시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는 요 정책이 많이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기사도 나왔지만 미국 현지 시간 26일에 미 무역 대표부에서 기존의 그 중국의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따른 무역법 301조 조사 네. 결과에 따라 부과한 관세에 대해 일부 면제를 2026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이 조치는 당초에 올해 11월 29일까지 만료 예정이었던 거를 좀 1년 더 연장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 중 상승 업종은 정밀화학, 석유, 화학, 화학원료, 통신장비 거의 다 화학이랑 통신 장비 쪽이 1% 상승했고 그 외에 가스, 석탄, 정유, 천연가스, 귀금속, 전력 등이 1% 이내에 상승했고 하락 업종은 건설, 기계 어제까지는 3사 거래일 연속 AI 응용과 관련된 인터넷, 소프트웨어 그런 업종과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익실에 나오면서 건설, 기계, 인터넷, 문화, 미디어, 소프트웨어, 소매 등이 1% 하락했고 그 외에 제약, 바이오, 해운, 발전 설비, 통신, 부동산, 무역, 건자재, 건설 등이 1% 이내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 특출한 어떤 이슈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재미없죠. 네. 홍콩 증시 중 상승 업종은 에너지 1%대, 필수 소비 원자재, 금융, 유틸리티, 부동산이 1% 이내 상승했고 하락 업종은 선택적 소비랑 통신, 하이테크가 1% 이내 하락했습니다. 오늘 주로 첫 번째는 이번 주 들어서서 알리바바 주가가 여러 가지 긍정적 이슈도 있었고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정적 이슈도 있었고 좀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는데 어젯밤 알리바바 미국 주식은 0.38% 강보합 마감했고 오늘은 알리바바 홍콩 종목은 지금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한 2%대 하락 중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번 주 들어서도 주가가 좀 변동성이 큰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번 주 월요일이 24일이죠. 네. 24일에 알리바바 주가가 4%대 상승, 화요일에 25일 2% 상승하고 그리고 나서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어제 26일에는 1.9% 하락, 오늘은 이어서 2% 하락. 네. 그래서 월화 상승한 거는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그
Q1 네. 그게 1,000만 건 다운로드 건수를 돌파했고 그리고 또 바로 다음 날에는 화요일에는 Q1이 싱가포르 정부에서 운영하는 AI 빅모델에서 라마를 버리고 Q1을 채택했다. 그래서 월화 급등했고 그리고 나서 3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재무제약하고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지배수 순이익은 전년동기 많이 감소했다. 네, 큰 폭 감소했죠. 네, 그래서 어제 주가가 1.9% 하락했고 오늘은 이어서 2% 하락 중입니다. 예. 그리고 실적 발표 후에 골드만삭스랑 JP 모건에서 알리바바의 미국 주식과 홍콩 주식에 대한 매수 의견은 계속해서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 양사 모두 목표 주가를 살짝 하향 조정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는 매수 투자 의견 유지 하지만 기존의 홍콩 주식 목표 주가를 199 홍콩 달러에서 192 홍콩 달러로 미국 주식 목표 주가를 205 달러에서 197 달러로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이유는 아직은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이런 전통 사업은 좀 아무래도 성장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예. 대대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AI 클라우드 쪽은 아직은 회수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 시간차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흔들리고 있다. 네. 그리고 JP 모건도 마찬가지로 홍콩 주식 목표 주가를 기존에 235 홍콩 달러에서 2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비슷비슷한데요. 근데 양사 모두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의견에는 변화가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한 몇 개 분기 동안은 실적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어라. 이런 네.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JP 모건은 그래도 골만삭스보다 그 보고서를 보니까 표현상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AI 관련해서 AI 칩에서 뭐 빅모델에서 응용까지 요 AI 알리바바만의 AI 생태계를 이제부터 점점 형성해 나갈 것이다. 네. 네. 그리고 다음 그림은 SMIC 홍콩 주식 주가인데요. SMIC가 오늘은 홍콩 주식이든 상해 과창판 종목이든 다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홍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 오늘은 반도체주가 그렇게 뭐 변동성이 심하지 않고 대체로 다 보합권에 있는데요. SMIC가 약보합권이고 예를 들어서 캠브리커는 오늘 강보합, 하이건은 1% 상승. 그리고 월화수는 화웨이 밸류체인, 엔비디아 밸류체인이 조금 많이 활발하게 움직였잖아요. 네. 오늘은 화웨이 밸류체인 관련주든 엔비디아 관련주든 상승한 종목도 있고 하락한 종목도 있고 명확한 방향성이 좀 없었습니다. 보통은 미국하고 옛날에는 연동하는 게 많았는데 네, 네. 이번에 보면은 이제 연동성이 많이 떨어진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서 좀 변화가 나타나갔고요. 올해 연초부터 뭐 9월, 10월까지는 거의 미국이랑 연동성이 좀 강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서 뭐 알리바바도 그렇고 SMIC도 그렇고 최근에 실적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변화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캠블컨이나 하이건, 해광 정보처럼 유사한 종목인 저번에 엔비디아 16년 근무 경력이 있는 엔비디아 출신 그 임원이 무어스레스 를 창업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11월 24일에 상해 과창판 청약을 시작하고 청약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뭐 빠르면 연말에 또는 늦으면 연초까지 상장 예정이고 그 외에 또 유사한 종목인 무시股份영문명은 메타X 요 종목도 12월 5일에 청약 예정이고 그러면 아마 내년 초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 2월까지 다 상장하면 이제부터 미국의 엔비디아랑 조금 비교해서 동향을 판단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웨이는 비상장가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이미 상장한 캠브리컨 그리고 이미 상장한 해광 영문명은 하이건 그리고 이제 연말 연초 곧 상장 예정인 무어스레스 그리고 내년 초에 상장 예정인 메타X 요 네 개가 주로 중국 국산 AI 칩 종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샤오미 주가인데요. 샤오미도 이번 주 들어서서 뭐 여러 가지 좀 많은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샤오미의 주가가 최근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보면 한 11월 21일쯤에 좀 저점을 찍은 듯한 모습. 물론 아직은 좀 계속해서 매수세가 필요하겠지만
11월 24일에 레이준 회장이 1억 홍콩 달러 이상의 자금으로 자사주 매수를 해서 했죠? 그래서 네. 좀 그날 11월 24일에 1.5% 상승했고 25일에 4.3% 상승했고 어제는 0.59% 하락, 오늘은 지금 한국 시각 오후 4시 기준 한 2% 상승 중입니다. 아까보다 조금 내려갔네요. 그죠? 네, 요거는 장 마감 한 30여 분 전이고요. 네. 그래서 샤오미가 이게 확실히 시간이 좀 흘러야지 11월 22일 그 저점이 진짜 저점인지 확인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샤오미와 관련해서 뭐 주가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오늘 장중에 화웨이도 그렇고 샤오미도 그렇고 중국의 유명한 빅테크 업체들은 그 그룹 밑에 또 스타트업이나 엔젤 투자를 하는 그런 그렇죠. 자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중에 화웨이, 샤오미, 오포 요 3사가 같이 엔젤 투자를 한 영문명은 레드록 RADROCK 요瑞시创新이라는 요 스타트업 기업을 요 3사가 초기에 투자를 해서 이 회사가 지금 IPO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2017년에 설립된 스타트업인데 올해 4월부터 IPO 절차를 시작해서 11월 26일 어제 IPO 기본적인 절차는 끝났고요. 빠르면 내년 초에 상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레드록이라는 회사는 주로 주요 사업이 4G, 5G 그 RF 칩 있잖아요. 네, RF 칩에 들어가는 RF 칩의 프렌트 엔드 분리 장치. 무선 주파수 프렌트 엔드 분리 장치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리 장치는 무선 신호를 수신, 증폭,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 부품이나 회로인데요. 무선 신호의 압력을 받아서 원하는 주파수 대역만을 추출하고 필요에 따라서 증폭하거나 필터링해서 오디오 신호 등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주요 사업은 무선 주파수 프렌트 엔드 분리 장치. 근데 이 회사가 또 전략적 사업으로 신사업을 뭐 하고 있냐면 필터 웨이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필터 웨이퍼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불순물 제거와 세정에 사용되는 특수 웨이퍼인데요. 주로 칩의 성능과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정 공정에서 초미세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역할. 네. 그래서 요 화웨이, 샤오미, 오포 3사가 요 기존의 사업이랑 요 필터 웨이퍼 요 두 가지를 보고서 초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그 스타트업 중에서도 그냥 알아서 스타트업으로 가는 회사가 있고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는 신흥 산업에 속하는 그 핵심 리스트 스타트업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그 리스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는 3사 거래일 동안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AI 응용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뭐 여러 가지 문화 미디어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분야별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종목들이 3사 거래일 연속 어제까지 상한가를 기록했잖아요. 네. 오늘은 그중 에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있지만 계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월화수는 쭉 같이 갔는데 오늘부터는 좀 그 차별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오후장에 중국 정부에서 소비 진작 관련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간단히 말씀 사실 올해 들어서서 너무 소비 진작 관련 정책이 계속 나와서 좀 헷갈릴 정도로 네네네네. 그래도 어제 나왔으니까 오늘 장중에 많이 근데 오늘 장중에 많이 반영됐지만 정작 오늘 상승 업종을 보면 소비랑 관련된 게 딱히 없거든요. 오늘은 오히려 소비 관련 종목이 하락한 게 많았습니다. 네. 그래도 어제 나온 이 정책이 중국 공신부랑 국가 발개위 상무부 등 6개 부처에서 공동 발표한 건데 정책의 명칭은 복잡해요. 소비품의 수급의 적합성을 증강하는 소비 촉진 실행 방안. 소비품의 수급의 적합성을 증강하기 위한 소비 촉진, 한층 소비 촉진 실행 방안 이렇게 직역하면 그냥 간단하게 소비 촉진 방안이네. 네, 간단하게. 근데 매번마다 조금 명칭이 네. 다르.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네. 중국 통계국에서 매월 15일쯤 또는 15일, 16일쯤에 그 3대 실물 경제 지표를 발표하잖아요. 요게 이번 달 중순에 발표된 중국의 내수 소비를 반영하는 사회 소매 판매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보시면 상반기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구간시 효과가 컸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서 특히 6월부터는 계속
계속해서 둔화. 이 누적이죠, 누적. 아니요, 요거는 월별. 네. 고정자산 전년 투자만 대- 누적으로. 전년 대비 월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요 정책에서 목표치를 발표했는데요. 2027년까지 중국에서 내수 시장에서도 좀 더 잠재력을 새로 발굴할 만한 그런 분야를 발굴해서 2027년까지 3조 yuan 규모의 소비 분야와 10개 1,000억 yuan 규모의 어떤 새로운 소비 포인트를 양성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문화 미디어가 있고 그 애완동물 굿즈나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관련 그리고 여러 가지 젊은 층들의 스타일이나 취향에 맞춘 그런 좀 과감한 의류나 이런 패션 이런 게 있고 또 저공 경제가 또 새로운 포인트잖아요. 저공 경제 그리고 뭐 저공공제는 뭐예요? 저고도 경제, 플라잉카라든지, 네. 플라잉카 그리고 개인용도 있고 택시처럼 하는 것도 있고 또 저고도 경제 무인기 드론도 포함되어 있고 드론이 주로 그 물류 업종에 필요하고요. 근데 플라잉카는 주로 지금 시범 도시가 여러 개 있지만 아직은 개인 플라잉 택시처럼 그렇게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랑 굿즈 그런 거 외에 또 관련된 새로운 브랜드나 IP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새로 개발할 만한 이런 내수소비 관련해서 좀 더 새로 육성해 보자. 그리고 올해 들어서서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이구 환신이라든지 뭐 몇 개월 단위로 재정부나 발기위에서 뭐 소비 촉진 관련 특별 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래도 지표만 봐서는 아직은 부족하다. 네. 그래서 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몇 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소비 안정화, 소비 진작 관련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제 알리바바 Q1이 그 싱가포르가 메타의 라마를 버리고 알리바바의 Q1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싱가포르 국가급 AI 프로젝트라서 싱가포르에서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하면 사실 싱가포르 정부의 인정을 받았으니까 다른 동남아 국가도 조금 뭔가 벤치마킹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동남아 국가와도 뭔가 진행 중인 게 있는데 요거 싱가포르 거는 25일에 확실히 이렇게 딱 정해지고 결과가 나왔으니까 발표한 거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뭐 새로운 사례가 하나둘씩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중국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0월 28일에 말레이시아에서 제47회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잖아요. 거기서 중국이랑 아세안이 자유무역국 3.0 버전의 협정서를 체결했는데 그 2.0에 비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9개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새로 그 항목을 증가한 분야가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공급망, 상호 연결이죠. 그러면 요 AI 빅모델 관련 이런 해외 진출은 사실 디지털 경제에 속하는. 그래서 중국이랑 중국의 AI 빅모델이나 AI 이런 쪽 해외 진출에서 동남아가 아주 중요한 시장이자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토 지수도 그렇고 홍콩 지수도 그렇고 대체로 약보합권에서 머무르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좀 지루했지만 뭐 알리바바나 반도체 종목 계속해서 시장 동향에 따라서 알아서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네. 네. 오늘은 그리고 어제 그 싱가포르 그 건에서 그 라마를 버리고 Q1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라마가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등 동남아 지역어를 처리하는데 자꾸 어류도 나고 부진하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알리바바의 오픈소스 빅모델인 Q1은 동남아 각 언어를 처리하는데 아주 성과가 좋다.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중국이 아무래도 동남아랑 지금 중국의 대외 무역에서 동남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국과 아세안의 교역액이 9,822억 달러라서 거의 1조 달러를 임박하고 있고요. 올해는 1월부터 10월 누적 기준으로 이미 8,627억 달러. 연말까지 가면 1조 달러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기존의 1달러뿐만 아니라 이제는 AI까지 이게 또 미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새로운 동향일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이번 주는 아주 지난주에서 하락을 이어오다가 미국의 반등이 성공했는데 아시아는 어제 먼저 반등에 성공하더니 오늘은 별로 힘을 좀 못 받았습니다. 과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중국 관련해서 꼭 보셔야 될 게 미얀마 강세가 계속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좀 약간 느낌이 작정한 건가 하는 느낌 좀 들어요. 이번 주부터 약간 요런저런 네. 조짐이 좀 내수 나타나. 부양하려면은 위안화 강세가 되는 게 또 맞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7위안이 깨질 것인지 여부를 좀 관심을 가지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 안녕.